자, 안녕하세요. 김선상 파트너입니다. 자, 또 즐거운 주말이 왔습니다. 장마가 좀 계속될 줄 알았는데 또 오늘은 또 날씨가 무덥네요. 이제 뭐 본격적인 여름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제 무더위에 건강들 유념하시고요. 자, 이제 이번 주는 시장이 조금 폭락장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한 2, 3일 동안 좀 조정이 좀 나왔는데 그동안 좀 뜨거웠죠. 시장이 뭐 불장이라고 하죠. 계속 올라갔는데 조금 가열권에서 좀 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6월도 영업일수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6월 30일 마지막 6월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났어요. 올해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6월 달도 이제 거의 이제 마감이 되고 거의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이거 6월 달도 이제 거의 끝났고 또 이제 반년 동안의 흐름에서 조금 오늘은 어떤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1등급 대장주, 주도주 이런 것들 많이 강의했죠. 그런 것들 좀 점검하는 시간을 오늘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번 주하고 전전 주에는 제가 1등급 대장주를 좀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제 한 30개 종목을 2주 전에 한번 이제 여기서 딱 그 리스트를 업해가지고 그게 일주일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됐나. 근데 이제 한 종목 빼고는 그때 파동이 다 나왔어요. 30종목에서. 30종목에서 29종목이 다 급등 파동이 나왔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검증도 그거 외에도 사실은 실제 실계좌 가지고도 제가 검증을 많이 했어요. 1등급 대장주들이 왜 세게 터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고 검증도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6월 달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가. 이제 6월이 아니죠. 이제 7월을 대비한 오늘은 7월 좀 전망에 대해서 7월 전망이 뭐 이제 종목도 얘기를 해드리고 이따가 이제 시장 또 시장과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나. 그래서 이제 7월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 많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 특히 이제 종목 중에서는 1등급 항상 강조하는 1등급 쉽게 말해서는 이제 그 거래소의 대형주는 주도주 주도주가 되겠죠. 그다음 이제 개별 종목은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1등 대장주 1등 대장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가. 그다음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는 제 생각에는 좀 조정장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게 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올해는 장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올랐지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장에서 어떤 것들을 노려야 되냐면 조정장에서 중요 포인트는 여러분들 대장을 노리면 돼요. 대장을. 대장을. 그래서 이제 6월장이 이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이제 주도주하고 테마의 대장급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그걸 좀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시장의 주도주는 뭐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근데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폭발력이 좋아요. 보시면 상승 랠리를 펼칠 때 왜냐하면 이제 두 종목에서 시총 차이도 있죠. 삼성전자가 시총이 훨씬 더 크죠. 근데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시총 200조를 돌파했어요. 200조를. 시총 2인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왜 이 주가 흐름이 다를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뭐 다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HBM 때문에 그래요. HBM이 뭐예요? 반도체 칩을 층층이 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층층이 쌓는 칩인데 그게 이제 고난이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과거에 10년 전에 HBM을 했었어요. 다시. HBM을 했었는데 근데 왜 SK 하이닉스가 뒤처졌냐면 삼성전자가 HBM을 하다가 손을 뗀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인공지능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챗GPT처럼 굉장히 막 속도가 빠르거나 그다음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10년 전에는.
근데 10년 전에도 인공지능은 분명히 존재는 했지만은 왜 그러면 그때 손을 뗐냐? 일단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됐거든요. 시장성이 없었던 거죠, 그때.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진입을 한 거죠. 너무 빨리. 그래서 삼성전자가 10년 전에 하다가 손을 뗀 거예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손을 떼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이제 1, 2년 전부터 오픈 AI가 터지면서 챗GPT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HBM 수요가 팍 폭발적으로 느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더 탄력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소에 대형주를 할 때는 이 두 종목이 당연히 주도주고 이 두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더 가냐 못 가냐. 뭐 삼성전자 앞으로 뭐 더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20년도 최고가가 이제 96,000원대죠. 그죠? 예. 지금 6만 전자 이제 됐는데 아직은 뭐 갈 길이 멀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9만 원까지 간다면 종합지수는 많이 가겠죠. 예. 시총 1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시장을 주도한 거는 삼성전자도 올라가긴 했지만은 하이닉스가 주도를 했다. 예. 그래서 이 두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우리가 할 때는 이 두 종목을 봐야 되고 대형주를 안 하더라도 사실은 봐야 돼요. 왜냐? 이 두 종목이 만약에 많이 하락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 두 종목이 많이 하락을 해버려요. 그럼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두 종목이 시가총액 두 개를 합하면 거의 지금은 거의 한 500조 가까이 될걸요. 그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전체 거래소의 한 3분의 1 이상을 아마 차지할 거예요. 시가총액 비중이. 그만큼 영향이 크기 때문에 두 종목이 만약에 하락폭이 크면은 당연히 지수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두 종목에 대한 흐름은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HBM 수요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계속 시장성이 계속 확대되면 당연히 계속 시장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더 수요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좀 아쉽게 뒤처진 거예요. 뒤처진 거예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에 엔비디아 아시잖아요. 거기 이제 퀄테스트도 사실은 작년부터 통과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격차가 이제 특히 HBM에서는 1위를 SK 하이닉스한테 뺏긴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또 주도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거래소의 주도주들은 하나그룹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원래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 화약을 지금도 화약을 만들지만 우리가 그 여의도에서 보면은 불꽃놀이 하잖아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하나가 다 그 준비를 하거든요. 그 여의도에서 한번 이제 불꽃놀이 쇼 한번 하면은 아마 그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한 번에 한번 10억 이상씩 한번 그 불꽃놀이가 그 돈이 날아가는 거 하늘에 공중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 화약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고 지금도 이제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그룹주들이 대체로 이제 방산 쪽, 물론 이제 신재생 쪽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태가 이제 방산 쪽을 기반으로 해서 화약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K방산이 뭐 굉장한 성과를 많이 냈잖아요. 사실 뭐 작년부터 그랬죠. 수출도 지금 많이 되고 또 유럽에서 또 나토의 방위비 증강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하나그룹주들이 굉장한 그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 이제 조선주의 하나오션,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 조선 손을 또 내밀었죠. 미국에 이제 함대가 엄청 많잖아요. 항공모함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수리하고 AS 하기는 그런 데가 없고요.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수주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 이제 하나 시스템, 하나 솔루션. 그래서 하나그룹주들이 올해 상당한 시세 분출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시장의 주도주예요. 시가총액도 크고 거래소의 영향력도 커지고 또 주가도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근데 단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없어요. 가격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잡으면 지금은 가격 매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두산그룹주들. 두산은 중공업이 강점이죠. 원래 두산 중공업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사명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원전에 대한 그 최대 수혜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많이 갔죠. 그러니까 중공업 쪽 원래 과거부터 중공업이 강세였어요. 두산그룹은.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과거에 이제 이게 두산 중공업이죠. 그다음 이제 두산 바켓, 이것도 중장비예요, 사실은. 건설 중장비죠, 그죠? 그다음 이제 두산 로보틱스, 예? 그다음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하고 테스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쪽은 좀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근데 이제 두산하고 에너빌리티 이 두 종목은 올해 상당한 시세를 분출시켰습니다. 상반기에 어마무시한 시세들이 지금 났죠. 그죠?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주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개별주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주도주라고 해요. 지금 얘기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개별주가 아니라 주도주예요. 주도주는 이제 시장이 조정을 어느 정도 완료하면 또 한 번은 파동을 탈 수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지금 하나그룹주나 두산그룹주들은 너무 가격 매력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사실은 이제 이 두 개는 아직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매력은 아직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옥수가격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투자 포인트가 된다면 덜 오른 거, 덜 오른 거는 퓨어셀이나 테스나가 덜 올랐죠. 그죠? 두산그룹에서.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이 또 폭발적인 시세를 이번에 펼쳤죠. 카카오도 참 진짜 말 많은 기업이었어요. 과거에 이제 벌써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시세들이 많이, 그 당시에 이제 2020년도에 17만 원인가요? 카카오가. 그때 고점이 17만 원까지 갔어요. 17만 원 그때 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 국민주라고 막 그때 막 얘기하고, 어떤 이제 유명한 분이 제도권에, 지금은 이제 그 자산운용사 그 대표를 그만두셨지만, 뭐 카카오 막 그때 막 더 간다 막 목표가 막 20만 원, 25만 원 막 그때 올렸는데 3년 내내 내리막길 쳤죠. 3년 내내. 작년까지도 카카오가 안 좋았는데 올해 드디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빛을 보고 있죠. 일단은 이제 뭐 정부에 대한 플랫폼 규제 완화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이슈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명분이 되면서 카카오 그룹주도 이제, 카카오 그룹주는 온라인 기반이잖아요, 대부분. 그죠? 뱅크도 지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이긴 하지만은 카카오뱅크도 이제 지점, 페이도 마찬가지고 다 온라인 기반이죠. 뭐 게임부터 카카오 그룹 자체가 원래 카톡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인데, 플랫폼 규제에 대한 영향도 벌써 이제 한 3, 4년, 4, 5년 동안 주가가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올해 상당히 빛을 어쨌든 보고 있습니다. 또 원화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의 정책, 뭐 미국에서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미국은 또 가상자산 쪽을 또 트럼프가 앞으로 굉장히 또 대규모 정책으로 밀면서 투자를 하겠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정책 수혜도 받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어쨌든 카카오 그룹들이 대단한 시세를 냈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SK그룹.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대기업들을 왜 얘기를 하냐면,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주도주가 어떤 것들이 주도주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도주, 이제 개별 종목은 주도주라고 하지 않아요. 개별 종목은, 그래서 제가 이제 대장이라고 얘기해요. 개별주들에서 시세가 많이 나고 또 센 종목들, 그런 것들 이제 테마성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대장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주도주예요, 주도주. 시장을 이끄는. 그렇잖아요. 대기업이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도 이제 주도주에서도 이제 강력한 그 시세들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SK그룹은 지수학격인 이제 SK 스퀘어가 굉장히 올해 시세가 크게 났습니다. 하이닉스도 잘 갔지만, 여러분들 스퀘어 한번 봐보세요. 올해 엄청나게 갔어요. SK 스퀘어. 그 다음 뭐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 주도주죠. 그 다음 이제 SK 디스커버리. 그 다음 뭐 SK 그룹주들은 뭐 굉장히 계열사가 많고, 상장 안 된 것까지 하면 뭐 아마 수백 종목인데, 일단은 상장된 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도주가 스퀘어하고 디스커버리, 뭐 하이닉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SK 이터닉스도 있고 SK 케미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터닉스는 이제 신재생 쪽에 ESS 에너지 장치, 이거는 제가 이제 3대 천왕에서 추천하고 나서 한 50% 이상이 시세가 터졌어요. 벌써 이제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케미칼도 지금 잘 올라가죠. 케미칼도.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가격 매력이 좀 없긴 하는데, 아직 뭐 시세가 좀 남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7월 달에 막 조종장에서 또
잘 또 노리면은 충분히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삼성그룹. 삼성그룹은 뭐 삼성전자가 뭐 당연히 대표 그룹이고요. 대표 종목이고. 이건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수를 보거나 시장을 볼 때 바로미터는 당연히 뭐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8만 전자를 가고 아니면 9만 전자를 간다. 그럼 코스피 지수는 역사적 고점이 3,300이었죠. 정확히 3,316인데 요걸 뚫고 가겠죠. 8만이나 9만까지 간다면 아마 4천까지도 충분히 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좀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내년까지 본다면 충분히 뭐 삼성전자가 만약에 저 정도 주가 흐름을 올라간다면 뭐 코스피 지수 4천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상반기에 시세가 또 잘난 게 증권주들이 잘났죠. 예. 왜냐하면 시장이 불장이 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활성화되고 또 증권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면 수수료 수입이 늘고 또 요즘 IPO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죠. 그럼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거기에 또 이제 대표 기업인 삼성증권, 증권주들에서 점유율이 높은 거는 사실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있는데 미래에셋증권, 그다음 이제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예, 한국투자신탁증권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한국금융주지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올해 또 상반기에 시세들이 상당히 잘 났습니다. 증권주들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그다음 이제 삼성그룹주들은 굉장히 많은데 SDS가 이번에 폭발적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잘 안 가던 종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SDS가. 인공지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인공지능을 앞으로 하고 삼성 계열사들 하지만 그 대표적으로 SDS가 인공지능을 맡아서 그 그룹주 중에서는 가장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SDS가 네이버가 한번 팍 터지면서 같이 동반해서 팍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세가 이달에 굉장히 세게 났어요. 근데 뭐 이제 좀 조정을 받지만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또 파동이 끝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들은 이제 7월 달에 또 조정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지겠지만은 조정 과정에서 또 잘 노리면은 충분히 기회 수익을 또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것들은 이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특히 이제 거래소의 대형주들인데 이게 사실 개별주도 이번에 시세들이 많이 나긴 했지만은 중대형주도 사실 폭발적으로 왜냐면 깜짝 놀랐어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막 보면 상한가를 네이버는 물론 상한가를 치진 않았지만은 카카오페이는 상한가도 터졌거든요. 대형주예요. 시가총액 몇십 조짜리예요, 사실. 그 폭발력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개별주도 해야 되지만 중대형주 주도주를 최소한 한두 종목, 두세 종목 정도는 조정장에서 또 편입을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왜? 시세가 느리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거든요. 예? 코스피가 막 3,100까지 내리를 하면서 물론 이제 조정 과정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3,300 가면 또 다시 주도주들이 아마 조정 끝나면 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 하나그룹 주들 너무 많이 오는 것들은 가격 매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기대 승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얘기한 이 주도주들 이런 것들에서 또 투자 포인트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 시에 여러분들이 꼭 택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개별주로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이제 개별주는 주도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제가 얘기했듯이 테마 대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1등급이라고 합니다. 1등급. 1등급이라는 거는 등급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등급을 나눈 이유는 가장 세다는 거는 이제 급등 패턴이 가장 센 거를 1등급으로 하는 거예요. 센 급등. 그다음 이거보다 덜 센 거는 이제 2등급이 되겠죠. 이거보다 덜 센 거는 이제 3등급이 되겠죠. 이게 대체로 이제 3등급들은 이제 바닥주가 많아요. 그래서 바닥주는 단기적으로 공략하기는 조금 사실은 안 맞죠. 근데 이제 중장기 투자를 바닥주에다 하면은 대시세가 나는 종목들도 나오죠. 왜냐하면 바닥이라는 거는 시세가 크게 강렬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들고 가다 보면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아니면 6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이제 바닥주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게 어느 시간이 오래 지나서 갑자기 막 수백 프로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종목이 바닥주라고 해서 그렇게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주에서도 뭔가 이제 명분이 될 만한. 그러니까 명분은 결국은 사실은 이런 이제 바닥주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냐면 이제 테마 명분이 들어와야 돼요. 테마 명분. 예, 그래야지 강력한 시세가 우리가 막 쉽게 말해서 더블 시세 막 이상 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바닥주에서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없으면은 명분 없이도 물론 뭐 한 10%, 20%, 30% 정도는 시세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시세는 반드시 명분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바닥주는 좀 단기적으로 투자 포인트는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가장 단기의 그 센 패턴에서 1등주는 당연히 이제 가장 급등이 센 거.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이제 뭐 상한가를 치고 간 종목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상한가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막 강렬한 시세를 낸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1등 대장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벌써 2주 전에 제가 그 인공지능에서 코난 테크놀로지, 그다음 이번에 오브젠, 그다음 알체라, 이런 것들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2주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개별 그 1등 대장주가 이런 것들이다. 인공지능에서 코난 테크놀로지. 근데 그거 얘기하고 이제 여기서 신대가서 얘기하고 나서 시세들이 다 터졌어요. 다 터졌어요,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고점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 포인트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심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단기 매매 포인트가 또 나와요. 단기 매매. 이번 주에 보면 오브젠이 상당히 많이 심하게 한 이틀 상관에서 한 30% 넘게 폭락을 했을 거예요. 알차례도 그렇고, 그죠? 근데 이제 폭락할 때 1등 대장주를 폭락할 때 노리면은 단기적으로 급등 파동 한번 노릴 수 있어요. 물론 오랫동안 들고 간 중장기 포인트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또 한번 파동을 또 급락할 때 잘 노리면 파동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대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신재생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기술, 한정기술. 예, 요것도 제가 마케딘에서 추천하고 나서 예, 거의 90% 시세가 터졌죠. 90%. 그때 61,000원, 2,000원대였었는데, 한정 KPS, 그다음 한전산업, 한정 계열사, 한국전력 계열사죠 대부분. 그다음 이제 우주네텍 있어요. 그다음 오르베텍. 예. 뭐 이번 주에 또 저거 고리 원자력 그 해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원전 해체는 미국에는 지금 성공한 그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두 번째로 이번에 고리 원자력이 한 40년 넘게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원전 해체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이제 개별주에서 이제 시세 탄력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이제 핀테크 기업들, 보안 솔루션 기업들이 사실 이번에 시세들이 많이 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세게 터진 것들이 1등 대장이 헥토 파이낸스.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헥토 파이낸스. 그다음 이제 미투원, 이제 뱅크웨이컬 글로벌, 이런 것들이 1등급 대장주예요. 시세들은 강렬하게 벌써 났어요. 크게 났어요. 근데 이제 크게 났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가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폭발적으로 난 다음 한번 폭락이 아주 심하게 들어와야 돼. 심하게. 그럼 이번 주에 이제 좀 조정장에서 좀 심하게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음 주까지 뭐 한 번 더 이제 폭락을 하면 또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이제 또 제가 HTS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일단 제가 개별주하고 주도주, 특히 이제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대형주에서 오늘 좀 선별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잠시 또 고지 보고 그리고 또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개별주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개별주가 참 많아요. 예, 물론 아까 대형주들도 많은데 개별주는 정말 뭐 수천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테마에 타는 뭐 섹터에 타는 거기서도 이제 선별적으로 잘 뽑아내면은 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일단 아까 이제 제가 뭐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대장 1등급 대장이 뭔가 이제 얘기해 드렸는데 또 있죠. 예, 1등급 또 대북 테마. 이게 대북 테마는 2주 전에 한번 들썩였어요. 뭐 트럼프가 이제 뭐 김정은이 앞으로 만날 가능성은 높긴 하는데 당장은 안 만나지만은 또 뭐 친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는 각을 다르죠, 결이.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는 굉장히 좀 각을 세워서 북한과의 이제 대치 상황이 굉장히 심하게 이어졌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좀 유화적인 정책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이제 지금 산적한 우리가 이제 뭐 인사라든지 지금 재정 문제 뭐 이런 거 내수 진작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신이 없지만은 또 몇 달 지나서 하반기에는 대북에 대한 정책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이미 주가는 또 올라갔어요. 이게 제가 이거 아난티도 이미 몇 주 전에 얘기했던 종목이고 그래서 이제 아난티 북한에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스파, 레저, 골프, 뭐 호텔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북한과의 교류가 끊기면서 근데 이제 뭐 북한이 그걸 사용하겠지만 과거에 이게 대북 관련주에서 또 대장 역할을 했어요. 그다음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 JST나 그다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인디에프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북 테마는 근데 이 세 개 말고도 많아요. 송배전도 있고요. 뭐 재룡전기, 재룡산업, 광명전기, 세명전기, 그다음 뭐 전송 관련주들, 송배전, 뭐 보성파워텍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농업주도 있어요. 특히 비료 농약.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비료도 지원했고, 그런 농업 관련 지원도에 쌀도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유화적인 이제 그런 교류가 만약에 많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수혜줘요. 그래서 아마 종목이 수십 종목이 돼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종목들이 아난티, JST나 인디에프 이 세 종목이에요. 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핀테크에서는 이번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자결제 업체들인데 한국정보인주, 그다음 이제 다날, 그다음 이제 갤럭시와 머니터리 이 세 종목이 강렬한 시세를 냈죠. 그래서 이제 세 종목이 제일 세기 때문에 역시 1등 대장주예요. 이것들이. 그다음 이제 반도체는 제가 전전주인가요? 그때도 그 1등 대장주가 뭐냐. 그래서 반도체에서 네페스 얘기를 했어요. HPSP도 얘기했고 네페스 지금 이달에 또 잘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1등 대장주가 시세가 끝나지 않으면 폭락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폭락 조정이 요즘은 길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만약에 시장이 많이 빠지면은 폭락 조정이 이틀에서 3일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폭락 조정이 뭐 길게 막 5일, 6일, 7일, 8일 막 이렇게 연속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물론 개별주에서 좀 심한 것들은 막 5일 이상 빠지는 것도 있지만은 대체로 이제 대장급 종목들은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이상만 빠져도 저가면서 금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들어가면 물리겠죠. 이튿날이나 3일날, 그러니까 이틀 조정 때나 3일째 조정 때 들어가는 거는 물려도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안 나죠. 대장주라면. 그러니까 그럴 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공략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네페스아크, HPSP, 그다음에 이제 PIE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에서 시세 분질이 이달에 강력하게 나왔는데 이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끝나지 않았어요. 반도체는 요거 말고도 이제 소부장주들, 장비, 부품, 소재 이거 굉장히 많아요. 뭐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개 대략. 장비나 부품까지 하면 그럼 거기서도 이제 순환이 또 되겠죠. 이제 현재에서는 1등 대장주들이 이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인데 요거 말고도 이제 워낙 종목이 한 100여 개 가까이 되니까 거기서도 또 강렬하게 1등 대장이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을 또 찾아내야 되겠죠. 반도체는 꼭 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HBM 수요도 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수출 1위가 뭐예요? 당연히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내수도 침체지만 수출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습니다. 다행히 작년부터는 그래도 반도체가 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미국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잘 가고 엔비디아도 지금 시총 1위로 등극을 했죠. 그러니까 반도체 여파는
계속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반드시 봐야 되고. 그다음 이제 2차 전지가 참 작년 이후에 이제 죽을 썼는데 2차 전지도 봐야 돼요. 2차 전지도. 이번 주에 보면 자기들이 상한가 났어요. 이게 원래 좀 끼가 있어요. 원래 그 고기 굽는 그릴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무슨 근데 이제 2차 전지 사업한다고. 근데 2차 전지 사업한다고 해도 저런 기업들이 이제 2차 전지에서 대단한 성과를 내지는 않는데 재료로 이제. 근데 어쨌든 시세는 강력하게 났죠. 그다음 대보마그네틱은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요. 불순물 제거할 때 이제 탈자석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진입 장벽이 높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달에 시세가 한번 났죠. 그다음 이제 CK 솔루션. 이건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차 전지 검사 장비라든지 또 이제 솔루션 쪽에 또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 이번 주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만 조정을 지금 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달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1등 대장인데 2차 전지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종목이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0여 개 돼요.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전고체 뭐 따지면은 뭐 거기에 뭐 이제 또 장비주 또 소재주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100여 개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는 가격적인 매력은 가장 좋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업황은 나쁜데 가장 그 가격 매력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2차 전지들을 좀 많이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예, 가격적인 매력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다 터지진 않겠죠. 개별주에서도 이제 뭔가 명분이 될 수 있는, 아니면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뭐 이제 앞으로 수주를 많이 딴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시세들을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1등 대장주고 또 관심을 또 조종시에 또 한번 둬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단기적으로 두는 거는 1등 대장주들은 이제 풍락이 한번 나올 때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또 좋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차트를 띄워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새로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저번 주 차트를 그대로. 그럼 저번 주에 무슨 종목인지 종목명을 안 정하지 무슨 종목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번 주 차트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모양이 좀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주 거 그대로 또 어떻게 흐름이 나왔나. 이 종목이 이제 저번 주에 종목을 그 종목명 안 적고 한 게 이제 뱅크웨어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뱅크웨어 글로벌. 저번 주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이번 주에 좀 올라갔어요. 저번 주에 얘기하고 나서 이번 주에 좀 급등이 나오다가 이제 수요일부터 장이 빠지면서 그죠? 수요일부터 좀 장이 좀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내려왔어요 지금. 오늘도 아마 좀 조정이 탔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 이제 상한가 났거든요. 이 상한가 이하 조정까지는 안 내려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조정에서는 또 한번 타이밍을 노려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등 대장주이기 때문에 1등 대장주는 매매 포인트가 간단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급등이 2, 3일 여기 상한가 나오고 이틀, 3일 올라갈 때 탑승을 하면 물려요. 예, 물립니다. 왜냐하면 상한가를 치고 나서 3일 이상만 올라가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 치고 나서 연속으로 만약에 3, 4일 정도를 올라가 버리면 거의 저점 대비해서 못해도 7, 80%에서 거의 더블이 나버려요. 그럼 그걸 탑승해 버리면 거기서 또 연속해서 올라가면 수익이 나겠지만 거기서 이제 고점이 치워버리면 당연히 20, 30%, 30, 40%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타이밍을 잡으면 안 되고요. 1등 대장주니까 고점을 치고 나면은 한 3일 정도 아까 얘기했듯이 왜 3일이냐면 우리가 일주일이 영업일수가 5일이잖아요. 원래 토요일은 장이 안 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5일 과정에서 한 3일 정도가 3일이나 뭐 4일 정도가 만약에 빠지잖아요. 음봉이 한 4개, 3개나 4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좀 가격적으로 좀 조정을 좀 세게 받았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작년 같이 장이 막 내리막길 치는 때는 3, 4일 빠져도 3, 4일 빠진 다음도 막 2주, 3주 더 빠져요.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작년에. 근데 올해는 안 그렇잖아요. 올해는 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1등 대장주가 한 3, 4일 이상 빠져버리면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등 대장주를 3일, 4일 음봉 딱 치고 나서 그때부터 들어가면 거기서 물리는 부분은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 않아요. 그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탁금도 많이 들어오고 또 아마 증시로 지금 자금들이 뭐 하반기 돼서 더 저는 들어올 거라고 봐요. 지금 한 65조 정도 되는데 한 70조만 넘어가면
한 3, 4일만 빠지면 그냥 득달같이 저가 매수. 제가 1등급 대장주들 저가 매수하면 그냥 며칠 만에 터져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또 한번 보시라고 저번 주 거 그대로 화면을 올려놨어요. 예. 자, 그다음 이거. 이 종목도 올라갔어요. 이것도 저번 주에 똑같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뭐냐면 아까 이제 1등 대장주에서 지금 알체라. 요게 이제 상한가 나고 3일 연속 급등하니까 한번 장주에 총 폭락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끌어올렸어요. 이번 주에 제가 알기로는 저점 대비해서 이제 한번 폭락했다가 한 20% 넘게 올리고 또 이제 금요일 날 보니까 이제 금요일하고 목요일 날 폭락했더라고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다음 주에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2, 3일 만약에 또 조정이 더 나왔다. 다음 주에. 그러면 7월 한 중반 그러니까 이제 7월 이제 첫째 주에 이제 한 2, 3일 더 빠지면 첫째 주에 조정이 좀 나왔다. 그럼 또 포인트가 또 나오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상한가 치고 3일 연속으로 갔기 때문에 저점에서는 70%, 80%가 넘게 시세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못 가니까 이제 한번 폭락 조정이 나오죠. 근데 폭락 조정 나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조정 시에 또 타이밍이 또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이거를 올려놨는데 보니까 한 20% 정도 이제 한번 장주에 폭락 조정 받고 한 20% 정도 또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한번 또 조정이 며칠 들어오면 또 노리실 만합니다. 다음 주에. 자, 그리고 이거 저번 주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붙여놓은 거 또 얘기하는 건데고, 이번 주에 이제 요거는 이제 새로운 종목인데, 요게 이제 상한가 나왔어요. 이번 주에 상한가 나온 거예요. 상치고 이번 주 벌써 한 3, 4일 동안 빠지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주목할 게, 우리가 이제, 소비를 지금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쿠폰부터 해가지고 지역 앞에 뭐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내수 시장이 침체를 보이고는 있지만 조금씩 소비 심리는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재 쪽에서 화장품주예요, 화장품. 근데 화장품은 또 K뷰티 해가지고 유럽, 중동 이런 쪽에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과거에는 뭐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뭐 싹쓸이 갔는데 지금 뭐 중국 관광객도 늘긴 했어요. 근데 과거보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K뷰티가 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종목이냐면 화장품주는 한 50개가 넘을 거예요, 아마 다 하면. 대표적으로 뭐 점유율이 높은 아모레퍼시픽이 있지만은 요 종목이 뭐냐면 한국 화장품이에요. 한국 화장품. 상한가가 나왔어. 한국 화장품하고 코리아나. 점유율은 높진 않죠. 그죠? 그다음 한국 화장품제죠. 왜냐하면 이제 화장품 테마가 좀 세게 붙을 때는 3인방에 항상 보면 세요. 한국 화장품제죠. 코리아나. 그 외의 종목들도 많아요. 뭐 토니모리도 있고, 뭐 사실 뭐 색조 화장품, 뭐 삐아도 있고, 그러니까 종목이 뭐 한 4, 50개 이상 되는데 테마에 강한 것들을 단기 공략하는 거죠. 그럼 상치고 지금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7,000원 이하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조정에서는 또 공략 포인트가 또 나오죠. 상한가 치고 지금 이번 주에 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기로 노리는 거예요. 일단 화장품주들은 이거 말고도 많지만은 강력하게 1등 대장주가 제가 얘기했을 때 3인방이 1등 대장주인데 상한가가 한국 화장품이 제일 셌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또 노릴 만한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놓은 겁니다. 자, 참고들 하시고요. 자, 이제 잠시 고지 보고 마지막으로 HTS에서 이제 실시간 매매한 것들을 또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이제 실시간에서 직접 매매 포인트를 잡았던 종목들. 이거는 제가 뭐 강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시간 매매. 그러니까 실시간 매매는 8시 아침에 40분부터 10시까지 요 시간대가 이제 1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 그 9시에서 10시 사이에 급등이 3분의 2가 나와요. 여러분들 단기 매매에서는 9시, 10시 사이가 그때가 그 거의 급등 포인트가 거의 3분의 2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한 시간이. 물론 오후에 급등하거나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아침에 항상 그 시간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제가 이제 공개 방송, 무료 방송을 하는데 이때 뭘 하냐면은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 집중적인 매매. 집중 매매. 집중 매매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이데일리 TV를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포털에서. 그래서 이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딱 검색하면 이렇게 막 사진이 나와요. 큰 상단에. 그 상단 밑에 보면 큰 사진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진이 공개 방송 그 사진이 방송 중이라고 이렇게 떠요. 예. 그거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 간단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뭘 하냐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강의를 안 해요. 뭐 분석이나 강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분석 강의는 이런 이제 이렇게 시간이 널널할 때 이렇게 제가 화면에서 TV에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그러면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게 이제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죠. 스테이블 코인 아까 얘기했던 카카오그룹들도 막 카카오뱅크부터 막 날라갔단 말이에요. 이날 보면은 마이너스 11%였는데 이때 이제 오전에 사실은 매매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59,000원 이하 매매를 들어가라. 그러면서 8시 40분부터 이제 10시까지 이제 폭락할 때 이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날 당일날 마이너스 11%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 그랬어요. 왜? 1등 대장주기 때문에 폭락시에 들어가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틀 10% 급등하고 여기서 상한가 나오고 또 급등하고 또 급등하고 여기서 몇 프로가 터졌냐면 80%가 넘게 터진 거예요. 요 자리에서만 잡았어도 70% 80%가 터져요. 그러니까 1등 대장주는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하루 이틀 2, 3일 만에 승부가 나버리는 거예요. 바닥주는 그러니까 바닥주는 만약에 이런 데서 잡으면 뭐 2, 3일, 3, 4일 기다렸다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저기서 이게 바닥이에 저기서 들어갔으면 3개월, 4개월 동안 안 가요. 만약에 저기 카카오페이를 3월 달에 들어갔거나 아니 2월 달에 들어가면 바닥이에요, 저게. 근데 3개월, 4개월 동안 안 가잖아요. 답답하죠. 근데 1등 대장주는 그런 게 아니라 바닥주가 아니라 이미 한번 강력한 시세가 나왔는데 폭락을 노려서 들어가면 거기서도 몇십 프로가 그냥 단계에 터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몇십 프로 먹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시간 매매를 제가 아침에 카카오페이 오늘 빠지면은 들어가세요. 매매 포인트 잡읍시다. 했는데 한 3%, 5% 빠질 때 들어갔는데 장중에 11%가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혹하죠. 혹할 필요 없다. 1등 대장주니까 폭락시에 들어가서 물려라. 대박이 터졌죠. 자, 근데 이번 주에 왜 그러면 또 얘기냐? 폭락했잖아요. 오늘 금요일 날 장중에 몇 프로 빠졌어요? 여기 대 보시면 장중에 16.6% 빠졌어요. 그죠? 16.6% 빠졌는데 종가는 10%로 끝났으니까 6%가 끌어올렸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선긋기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거래량을 봐야 돼요.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 거래량이 3일 정도 줄어. 그럼 이제 만약에 3일 정도 줄면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매수 포인트는 여기서 상한가 나왔을 때는 5만 여기가 4,000원이에요. 근데 이 1등 대장주는 요 매수 1차적인 그 파동이 마무리될 때 1차적인 지점을 안 줘요. 그러면 지금 7만 원까지 내려오거나 7만 원을 깰지는 모르겠지만은 거래가 한 2, 3일에서 3, 4일 정도 줄면은 또 들어가야 돼요.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매매를 장중에 이번 주에 1등 대장주가 이건데 그러면 장중에 빠질 때 우리가 한번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급등 나오면 이제 차익 실현합시다. 그러면 이제 막 아침에 이제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주일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또 매매 포인트 나오면 제가 또 아침에 또 공개 방송에서 자 이번 주에 카카오페이 빠지니까 우리 여기서 들어갑시다. 이제 다음 주에 좀 한 2, 3일 봐야 돼요. 뭐 7만 원이 될지.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7만 원 근처까지는 내려올 것 같아요. 예.
조금 기다려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오늘 많이 늘었어요. 물론 요거보다 줄었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빠지면은 최소한 2, 3일 정도 거래가 줄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타이밍은 다음 주 중반 정도에 나오니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제가 매일매일 하니까 그런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8시 40분부터 10시 요때 이제 이데일리 팁 검색하셔가지고 예, 제 방송 딱 들어왔어서 매매 포인트 잡는 법들 예, 꼭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돈 벌어야죠. 예, 지금 뭐 강의하고 분석하고 그럴 계제가 아니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자, 그다음 이제 한 종목만 더 하고 시간이 없어서 얘기할 게 지금 많은데 오브젠. 요것도 얘기했는데 요것도 지금 AI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 세게 터졌어요, 이달에는. 그래서 이제 상한가 3방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폭락할 때 들어가서 여기서 차익을 시켰어요. 차익하고 여기 또 폭락할 때 여기 7% 폭락할 때 여기 또 차익했어요. 여기 10% 정도 수익 냈어요. 여기도 10%죠.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3만 원 뚫고 나서 이제 못 가니까 목요일 날 20%가 넘게 폭락했어요. 오늘도 한 7% 이상 폭락했죠. 그러면 이제 단기간에 한 30% 빠졌죠. 그죠? 그러면 이 끝났냐? 아니죠. 아직 20선을 안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화 정도까지 조금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단기 포인트를 잡으면 한 번은 또 파동이 나와요. 물론 이제 급등 파동이 나오면 그때는 팔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2번을 재매수를 했어요. 재매수. 그래서 차익을 2번 했어요. 10% 차익하고 또 10% 차익하고. 예? 이번 주에. 근데 그걸 폭락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7% 폭락할 때. 여기서도 7% 폭락할 때.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급등하면 팔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20 몇 프로, 뭐 거의 30% 빠져 이제 폭락했는데 이건 요때는 지금 타이밍은 안 잡지만 다음 주에 또 만약에 또 제가 타이밍이 나오면 또 이제 공략 포인트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오브전이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뭐 2, 3일 정도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하십시다. 그래서 급등하면 파는 거죠. 예? 그런 매매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8시 40분부터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8시 40분부터 개장 10시 요 사이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가지고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상단에 이렇게 전문가들 사진 나와요. 그 사진 밑에 보면 제 얼굴하고 방송 중이라고 이렇게 깜빡하고 뜹니다. 그걸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어떤 것들을 이번 주에 공략을 해서 또 수익을 낼 건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강의가 아니라 매매. 자, 이번 주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카카오페이가 많이 빠지니까 54,000원에 급 나갈 때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잡으신 분들은 다음 날도 제가 또 아침에 여니까 가지고 계십시오. 뭐 만약에 들어갔는데 한 5% 손실 나서 자 보유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2, 3일 있다가 팍 터졌어. 뭐 예를 들어 상한가 터졌어. 그럼 뭐 박수 치면서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제 수익 챙깁시다. 이제 그런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매매를. 그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8시 40분, 10시 사이. 아까도 얘기했지 10시, 9시, 10시 그 1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급등 포인트가 거의 3분의 2가 나와요. 그 시간대가. 그 1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시효과 때부터 얘기를 하면서 매매에 대한 포인트를 얘기해야 됩니다. 자,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린 이데일리 TV를 홈페이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 클릭하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